에리즈 다음은 이제 토러스인데요. 그쵸. 이제 불 다음에 흑사인이 나오는 네네네. 거죠. 첫 번째 흑사인. 네네. 예. 그리고 토러스가 상징하는 거는 황소. 그쵸. 네. 이제 에리즈 같은 야생의 어떤 동물로 해서 가축, 길들여진 동물로 좀 옮겨졌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에리즈가 겨울이 이제 막 지나고 싹을 틔우는 봄이라면 이제 봄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 싹을 틔운 그 식물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때라고 볼 수 있죠. 예, 세상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시기죠. 네네네. 온도도 적당하고, 예, 네네. 꽃놀이 가기 아주 좋은 시기죠. 예. 그래서 토러스가 상징하는 것들은 되게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물질적인 안정. 그쵸. 현실적 안정적, 네. 물질적 안정감. 네. 예. 그래서 이제 원소 구조를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흑사인에다가, 네. 예, 그리고 픽스드죠. 네. 룰러. 룰러는 금성. 네. 예. 비너스. 그래서 금성을 공유하는 게 리브라하고 토러스, 네, 토러스. 황소하고 천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미적, 네, 예술적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인들이죠. 이 두 네네네. 개가. 예. 네. 이제 흑사인이다 보니까 그 비너스의 우아함과 미적인 감각을 더 오감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센슈얼한 방향으로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토러스가. 흔히 황소 자리를 인간 생활 영위하기에 되게 좋은 사인이다. 네. 일단 오감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촉감, 뭐 미각, 후각, 그렇죠? 그 위에 뭐 청각, 기타 등등이 발달돼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래요. 내가 새로운 동네에 이사가 갔고 맛집, 그 동네 맛집이나 네네. 뭐 이런 걸 알고 싶으면은 황소 자리한테 물어봐라. 네네네. 자기의 몸의 안락함 이런 네. 것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가구점에 가서 소파나 뭐 이 침대를 제일 먼저 보는 사인도 이제 황소 자리 성향이 강한 네네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예. 토러스와 연애를 생각해봤을 때 편안한 조명에 안락한 뭐 소파와 그런 가구들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 포도주, 또 맛있는 음식들과 그렇죠.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게 오감을 충족시키는 어떤 그런 연애? 그렇죠.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황소 자리 같은 경우는 물질적 안정감 조금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은행에서 내 잔고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날 뭐 70만 원 떨어졌다. 그럼 굉장히 불안감이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의 소유물 있죠. 물건에 대한 애착. 힘도 굉장히 강해서 뭐 어떤 물건을 꼭 갖고 가야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가 이제 애들한테 이제 주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물건의 애착은 이제 황소 자리뿐만 아니라 개자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이유가 틀린 거죠. 예. 개자리는 어떤 추억이나 그렇죠. 메모리나 예, 감정적 안정감이고 얘는 진짜 현실적인 정말 내거 이거 내거. 예.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호더라는 혹시 증상 아세요? 호더? 아니요, 그건 뭐. 뭐든지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못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쓰레기도. 호더라고. 호더라 그래요, 그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쓰레기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TV에서 나오는. 그래서 온 집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왜 하나하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처녀자리나 캐프리컨도 다 흑사인이에요. 네네네. 얘네들도 다 오감이 발달돼 있어요.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처녀자리 그러면은 왠지 터치는 싫어할 것 같아. 정신적일 것 같고. 캐프리컨도 뭐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흑사인들은 일단 다 오감, 센슈얼하고 네네네. 뭐 육체적인 접촉, 네네네. 터치 되게 중요시하는데 맞아요. 황소 자리는 이게 굉장히 여기 하이라이트 된 거고 그렇죠. 처녀는 픽스다 보니까. 처녀 자리는 넌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안 되고 이제 맞아요. 캐프리콘은 야 시간 걸려 네. 이것뿐이지 막상 그 시츄에이션은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인해주는 그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슨 원소에 엮였냐.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점수학 공부할 때 원소와 모드 있잖아요. 그 프랭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참 정성하고 할 때 이게 별거 아니고 너무 쉬워서 무시를 했는데 점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백그라운드, 이 뒤에 무슨 원소의 배경이냐가 그렇죠. 이제 점성학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인을 공부하실 때 원소하고 모드가 뭔지는 꼭 생각해 두는 게 되게 좋죠. 황소 자리는 급격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모든 거를 꾸준히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이제 황소 자리 성향 강한 자녀한테 우리 내일 이사 간다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또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도 꽤 있고요. 그건 흑사인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픽스드 흑사인이다 보니까 더하죠. 좀 더 가장 12별자리 중에서 가장 변화에 저항하는 별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소유욕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욕이 단지 어떤 물건이나 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쵸. 헤어졌는데
괜히 술 먹고 전화해서 네네. 잘 지내니? 네. 이게 정말 걔의 안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물이 간 꼴을 못 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물건처럼. 예. 잘못 발현되면 물질 만능주의. 네네. 이거는 모든 건 사랑 그딴 거 필요 없어. 네네네. 얼마야 얼마면 돼. 맞아요. 예. 게으름, 방종, 네네네. 탐욕. 네. 그런데 또 황소자리들이 일단 일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끈기 있고 일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면하고 네네. 성실하고요. 근데 쉴 때는 또 굉장히 잘 쉬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인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부정적인 거를 커버를 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게 이슈지. 너는 무슨 자리니까 어때? 어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재미있는 특징인데 황소자리 강하신 분들 약간 형광등 같아요. 되게 느려요. 이해가. 그쵸. 그래서 상담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면 무조건 처음엔 아닌데요? 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요. 일단 토로스는 답이 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선생님이 하는 말 정말 맞다고 그래요. 왜냐면 황소자리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점성학 상담을 하더라도 흑 성질이 강하거나 무슨 뭐 황소 사인이 강하게 발현된 내담자가 노라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황소자리들은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불안할 때 경관 좋은 자연 환경 좋은데 그런 데 위치한 가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 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죠. 아니면은 뭐 마사지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쇼핑도 나쁘지 않아요. 돈 쓰는 일도. 그리고 또 황소자리가 이제 흑살이다 보니까 물질주의로만 흐르는 건 꼭 아니고, 만약에 명상이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한 자리에 앉아서 정신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하면서 어떤 명상을 한다던가, 그쵸, 더 좋을 수 있죠. 아로마 테라피 같이 향기를 느낀다던가, 오감을 충족하는 어떤 그런 매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더라도 자기 성향과 굉장히 맞는 명상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지니시를 좋아해요. 그렇죠? 롤스로이스 뒷자리에서 명상이 잘 돼요. 저도 그거 한 것 같아요. 이 황소자리랑 여기서 만약에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다. 굉장히 괜찮죠? 이지하고, 나이스하고, 헌신적이고, 뭐 한번 관계를 맺으면은 뭐 오래 가고,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야외 활동 하게 되게 좋죠. 근데 문제는 재미없을 수 있다. 지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움직임이 없을 수 있고, 그거 굉장히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죠. 번개. 맞아요. 아니면 오빠 오늘 지금 뭐 당장 뭐 속초 갈까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황소자리 여행은 뭐 하루에 몇 군데씩 둘러보는 그런 여행보다는 약간 휴양지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있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자 성향이 강하지만 저는 그런데 좋아하는 게 뭐냐, 고생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누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비용으로 선진국이나 물가 비싼 데 가면은 뭐 호텔도 좀 그렇고 뭐든지 내가 몸으로 떼어야 될 게 많은데 그거 갖고 이제 동남아나 좀 우리나라보다 저가에 가면 편하잖아. 그렇죠.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토로스에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여행도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가 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토로스로 유명한 예술가 중에서도 많고 배우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티, 아름다움 이런 쪽에 이제 또 황소자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황소자리 성향 강한 주변 여자분들을 보면은 액세서리 같은 게 굉장히 화려해요. 그 커.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고.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고 좀 화려하고 큰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 그러니까 약간 천칭자리에 보는 미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아트, 예술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발레리나 강수진님이 강한 토로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 때 봤는데 굉장히 토로스다운 말을 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성공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처음부터 그런 큰 목표를 잡은 게 아니었대요. 꾸준히 하루하루 일과에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다. 처음부터 음. 요행으로 온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흑사인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연아도 보고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수진님도 네네네. 토러스 플러스 뭐 토성 영향이라든가 네네. 뭔가 캐프리컨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술도 굉장히 네. 일처럼 하는 거죠. 맞아요. 꾸준하게. 네네. 특히 이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때 동기와 목표를 잘 세우는 것도 되게 흑사인 공통입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하면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를 잘못 잡으면 아닌 것도 끝까지 맞아요.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중도 포기가 쉽지 않죠. 아까 에리즈하고는 다른 타협의 스킬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에리즈처럼 너 이래 그러면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어적으로 완전히 벽을 치는 흑사인 공통으로 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네네. 받아들일 필요가 네. 있다고 보죠. 네. 이제.